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저번 주에 그 26일 네. 은행주에 대해서 금리 올렸지만은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이때부터 좀 조심스럽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부터 다 얘기하고 증권 관련 자금도 흐름도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발표하실 그 내용 네. 두 개 하시죠. 지난주에 이제 그 녹화 일정이 안 됐었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을 이제 하느니 단행을 했고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우혜영 연구원이 이미 이제 언급은 하셨겠지만 뭐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금융주를 주로 이제 금리 이제 흐름과 같이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뒤에 그림들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미래 기대감을 사실 선반영하는 게 시장금리나 이제 주가라는 금융 변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까지의 뭐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주 주가도 이걸 많이 반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이제 하락하고 조정받는 국면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장기 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장단기 금리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단기로 조달을 해서 장기로 운용을 해야 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의 그 변화와 은행주의 그 그림,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단 그 은행주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긴 한데 주가 상승의 탄력은 사실 금리 인상 초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경험이 있고 뭐 지금 여기서 한두 번 뭐 이제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의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기가 2022년이다라고 본다면은 21년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요. 내년 만약에 한 1, 2분기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은행권의 이제 순이자 마진 정점은 한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실 예금 금리가 최근에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올라오는 시기라서 사실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 금리 동향 같은 것도 보면은 오히려 최근에는 신규 예대 금리 차는 조금 축소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그 은행의 예대 금리 차, 예대 마진 님과 관련된 주가 모멘텀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의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금융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우호적인 건 맞지만 그 상승의 탄력 자체는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만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뭐 이익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 이제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은행주를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배당에 대한 기대를 이제 노리면서 좀 내년 상반기 뭐 좀 저 개인적으로 한 1분기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투자의 그런 시계를 좀 압축해서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그 같은 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표적으로 장기금리와의 상관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주 약세도 내년에는 사실 보험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그걸 좀 만회해줘야 되는 투자 영업이익단에서 지금 장기금리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지금 2차 그 역마진 레벨을 조금 해소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주가 조정의 그런 이제 빌미로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가 이제 진행이 될 거긴 하지만 주가의 모멘텀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료 제목에서처럼 이런 기대감이 조금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은행주들 이제 막 금리도 움직이는 외환 움직이나들 하시는데 이제 많이들 반영해 온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마진의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금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금 금리는 떨어져 왔고 대출 금리가 먼저 이제 그 하락세를 멈추면서 마진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게 이제 올해 상반기였던 거고요. 지금 뭐 3분기까지는 사실
뭐 특별한 이제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부터는 예금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NIM의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뉴스마다 예금만 올라간다 얘기 많이 하고 증시 자금 이동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예금 쪽으로 이동이 좀 있나요? 그 이제 뭐 자금의 속성 때문에 사실 뭐 증시에서 이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자금이 예금 금리가 뭐 0%대에서 1%대로 갔다라고 해서 뭐 그게 큰 이제 촉발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네, 그렇죠. 뭐 예금 금리 1.5%의 그 자금의 속성은 뭐 이 다음에 말씀드릴 저희 오늘 그 발표한 증시랑 관련된 자금이랑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증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1월이 마무리됐고 12월 한 달만 이제 앞둔 시점이라서 조금 이제 수치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11월 이렇게 2개월을 봤을 때 그 증시 거래 대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쵸. 예, 11월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10월 대비 월중으로는 10월 대비 조금 이제 올라와서 2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3분기만 해도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6조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30조를 넘어섰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역시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림 2번에서 보시듯이 그 개인의 자금이 지금 많이 이제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규 자금의 유입이 증시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사실 조금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아래 그림 3번, 4번에서 보시듯이 이 증시 주변 자금 역시 그 흐름이 조금 이제 힘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수준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용잔고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증권사들이 더 이상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신용 여력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한 25조까지 늘었던 게 최근 한두 달은 뭐 한 22, 3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아직 12월이 남긴 했지만 12월은 통상적으로 작년이 좀 이례적이었던 경우고요. 통상적으로 좀 거래가 이제 좀 둔화되는 시기라고 감안을 하면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익 규모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잔고만 해도 지금 평잔이 한 5% 정도 감소를 했고 거래대금도 한 10% 정도 지금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익이 조금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여건이고,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는 게 사실 증권사들은 이제 운용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리가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그 운용 부서들이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환경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뭐 브로커리지도 그렇고 트레이딩도 그렇고 조금 이 실적에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뭔가 좀 이제 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 오미크론 이제 관련된 우려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년을 봤을 때 증권사들이 사실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특히 이제 IB나 투자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뭐 해외도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투자나 아니면은 각종 대체 투자나 이런 것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최근과 같은 양상이면 사실 이게 또 조금 지연이 되거나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이제 수익 부문별로 봤을 때 뭔가 좀 이 그 힘을 내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소멸되어 있고 실적에 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반전의 트리거는 그렇게 이제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그런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뭐 유동성 정책에 조금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제 오늘 저희 이제 회의했던 결과도 그렇고 조금 그 양상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돌파구가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보면서 그냥 고객 예수금이랑 신용 잔고는 전체적인 수급을 또 읽을 수 있는 데이터니까 보는데, 네. 이게 사실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네. 올해 작년과 올해 강세장일 때 워낙 급증을 했던 그 상태였었던 레벨이 거고. 있어서 그런데 네.
신용 레벨이 여기서 한 그래도 25조였으니까 네. 한 20조 정도 깨지면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사실 뭐 아예 떠나려는 자금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렇게 지표들이 주춤한 거는 이제 증권사들의 신용이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저금리 상황에서 차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셨는데 은행권에서 보면 최근에 좀 대출도 지금 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테니까 사실 뭐 시장이 조금 다시 좀 힘을 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동성을 위축해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던 부분들도 조금 완화가 되고 한다면은 사실 자금들은 다시 좀 순환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대표적으로 브로커리지 이제 수익과 민감한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곳들이 될 텐데 주가가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저는 조금 키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1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여서 조금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금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는 진입을 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잔거 갖고서 다양한 데이터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못 찾겠더라고. 이게 뭐- 왜 안 되지? 저번에 해봤지. 내가 이게 그러니까 적정한 뭐 이 결국은- 정도면 뭐 이런 거 해보면 안 되더라고. 네. 의미한 관계가 하나 안 나. 약간 시장 뭐 펀드와 자금의 플로우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속성상 후행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증시 전반에 그런 이제 자금 흐름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다음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가, 그리고 또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참고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반전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기대이익의 하향과 네. 개인들의 신용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냐 물어보면 뭐 이것저것 사실 신용은 MDD로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 대략 20% 정도 빠지면 네. 고점에서 25조였으니까 20조잖아요. 뭐 그러니까 급락하는 종목들에서 막 반대 매매도 나오고 이제 반대도 있지만 이런 규모로 보면은 한 20%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는데 그래서 20조가 좀 깨져야 네. 의미 있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한번 궁금해서 이거 한번 본 거예요. 예, 저희 누가 날 기다리고 있나 갑자기 와 있길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